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잊지 못할 첫인상 만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누군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참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죠. 누구랑 이제 약속을 해서 처음 만난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오는 뭐 나의 직장 상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첫 출근해서 이제 동료들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내가 설득해야 되는 어떤 고객을 처음으로 대면한다든지 이런 거 정말 긴장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좋게 할까요? 또 꼭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럴 때에 이렇게 그냥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내가 좀 좋은 인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뭔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원고를 쓰다 보니까 예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어떤 누구 그러니까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라는 어떤 그런 그 사장하고 굉장히 좀 잘 보여서 일을 좀 잘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벌써 한참 전 일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래서 그분을 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제안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말 너무 간절하게 그분을 이렇게 마음에 들고 정말 설득하고 싶었나 하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는 제 아는 지인한테 막 화장을 해달라고 했어. 제가 원래 화장을 잘 못하니까 막 화장 좀 해줘. 나 잘 보여야 돼. 옷도 좋은 걸로 입고 막 화장도 막 그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그것도 정말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웃기는 일인데 하여튼 그땐 진지했어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어떻게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같이 일을 하고 이제 한참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제가 예전에 어땠냐면 이제 막 그렇게 화장까지 하고 갔다 그때 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정작 그 사장님은 그때 제가 화장을 특별하게 하고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사장님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만 한 거지 뭐 화장을 뭘 잘하고 왔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아예 인상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잘못 겨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상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전혀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부러 과장된 행동 저처럼 막 화장을 한다든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런다든지 막 분위기를 어떻게 띄워보겠다고 막 이 말 저 말 막 되는 말 아닌 말 막 해가지고 더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런 인상이 남을 수 있는 건 정말 역효과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편안한 사람 그리고 주목받을 만한 요소에 집중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 유머 있는 사람들이 미인을 얻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개그맨들이 아주 나이도 어린 미인을 와이프로 얻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이런 생긴 거랑 관계없이 유머가 있는 남자, 위트가 있는 남자가 그만큼 인기거든요. 꼭 남자뿐이 아니죠. 여자들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머 감각을 키워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가 있어요. 남들 잘 모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수집을 하는 거예요. 내 노트에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거.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냥 인터넷에도 그렇고 TV를 보다가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니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보고 그냥 무심코 있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고 그런 걸 이제 메모했다가 적재적소에 이제 쓰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고 막 재미있는 얘기하고 그러면 첫인상이 굉장히 좋게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사람 참 편안하다 라든지 이 사람 참 재미있다 그리고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한다는 거는 그런 유머 감각이 가장 아주 쉽고 아주 강력한 파워를 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편안한 사람 주목받을 만한 요소가 있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왜 소개할 때 몇 명이 모여서 해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기 A물산에 있는 뭐 아무개라고 합니다. 끝. 이렇게 하면 인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쭈뼛거리거나 아니면 성의 없이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성의 없거나 아니면 쭈뼛쭈뼛 제가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서 막 이러는 것도 너무 좀 그렇고 매력 없고. 자, 소개를 한다면 딱 1분 안에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죠. 출판사 직원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뭐 A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쭉 출판사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가장 예쁜 꿈을 꾸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어떤 거죠? 막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딱 주목하죠. 그러니까 첫인상을 그 사람을 인상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말을 이 사람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처음부터 저는 A 출판사에서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나는 그냥 전업주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누군가를 이제 만났어.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 저 요새 코로나로 홈트 하루에 3시간씩 해갖고 오히려 더 튼튼해졌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튼튼해지긴 누구입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이제 재밌어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를 소개할 때 딱 한마디로 좀 재미있고 위트 있는 말을 연구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요새 김은희 작가한테 빠져서 계속 그분이 쓴 대본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만 지금 덕질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 김은희 작가 그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누구예요? 라든지 그 드라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화제를 풍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물꼬를 튼 사람이 첫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은희 작가한테 빠져 있는 건 저고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유머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야지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죠. 인상 딱 쓰고 있는데 편안하게 느끼지 않죠. 좋은 이미지, 좋은 첫인상을 갖지 않죠.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미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일단 웃으면 어떤 점이 좋나 하면 밝은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선입견이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연예인을 만났어요. 이제 남편은 일반인이고 아내가 이제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모임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네, 뭐 배우 누구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어쨌든 와가지고 TV에 나왔을 때는 너무 까불고 잘 웃고 웃으면 또 이제 이쁘니까 막 그런 사람이 그 모임에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하나도 웃질 않는 거예요. 배우가 물론 배우가 와서 막 이제 웃으란 꼭 그런 법은 없지만 TV에 나왔을 때 늘 밝게 웃고 막 까불까불하고 이런 것만 보다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남편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핸드폰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그런 걸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은 첫인상을 어떻게 느낄까요? TV에서 봤다고 해서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첫인상이잖아요. TV에서 아무리 웃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직접 만났는데 웃지 않으면 그 이미지가 완전 확 각인이 되는 거죠. 웃지 않는 거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 없어져요. 웃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잘 웃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신경을 예쁘게 밝게 이렇게 웃는 거 자연스럽게 웃는 거를 많이 연습하시고 신경 쓰신다면 정말 매력적인 첫인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만남일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대화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의 성향에 맞는 대화를 시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봤는데 저 사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시키는 거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한 번씩 질문을 건네서 소외되지 않게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외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좀 말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굉장히 첫인상이 좋구나 저 사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잘 들어주고 막 이렇게 리액션을 정말 다 그냥 정말 아주 아낌없이 해주는 거 이런 게 내 첫인상을 좋게 하는 거. 결국에 내가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하면서 그 사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얘기죠. 포인트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나의 첫인상은 바로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상대를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만남일 때 그렇습니다. 그 미팅을 이제 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팅을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일을 이제 같이 협업으로 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이미 이제 메일로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함께 협업으로 할 거라는 걸 다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만나서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미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많이 진행이 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회사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 협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 이제 제가 좀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은 난데 그래서 아니 좀 이상하다 생각해갖고 혹시 제 채널 보신 적 없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메인 그 리더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그 채널을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쓴 책을 이렇게 그냥 목차라도 보지 않고 그러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특히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뭔가 제안을 해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고 몰랐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그 사람의 첫인상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 상대에 대해서 특히 비즈니스의 경우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대단히 나의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지, 그 사람이 혹시 뭐 칼럼을 쓴 게 있으면 그거라도 뒤져보고, 그리고 그 사람 뭐 방송하는 사람이면 그 방송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책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 말이 통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면접 보러 가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누가 소개시켜준 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경력 면접.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인사 부장이라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라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소개해준 누구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말씀 많이 들은 게 아니죠. 그냥 하는 빈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장님 계시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뭐 퇴사율 낮아졌다는 둥, 뭐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건 제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습니다. 라든지 뭔가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척을.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에서 나의 첫인상을 신뢰도 있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첫 번째 인상이 굉장히 나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에 만났을 때 어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나중에 봤는데도 어디서 뵀더라 뭐 이런 사람 제가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이거 자랑 아니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자랑 아니고 저 너무 무능하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이름이나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거를 그날에 이제 뭐 다이어리나 이런 데다가 메모해 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10월 며칠 날 이제 몇 시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김 부장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두 번째 김 부장을 만나러 갈 때 그 메모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아 맞아 이랬었지, 그때 뭐 워크숍 간다고 그랬었지, 그때 뭐 재테크뭐 들어간다고 그랬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억한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나서 이제 내가 관찰했던 바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재택근무 이제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뭐 잘 진행되고 계세요? 효율이 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공통의 화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 재택근무 지금 이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기억하고 있구나. 알고. 그리고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허리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직원 뭐 퇴사한다고 그랬는데 퇴사하는 직원 붙잡는다고 하셨는데 붙잡으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하고 이제 친밀도를 확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서 두 번째 얘기해 주는 거. 나의 첫인상을 대단히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던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지난번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패널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됐었는데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택시 좀 뭐지 저기 어떻게 빨리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가 이제 연구소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널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그 한 분이 있다가 택시 타지 마세요. 제 차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내가 아쉬우니까 일단 시간을 맞춰서 또 다음 미팅에 가야 되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시내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거기서 제가 이제 택시 불러 거기서 많으니까 거기 가서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 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미팅이 있다 라고 하니까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럼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 거냐니까. 아니다. 어차피 가면서 좀 얘기 좀 더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강의하고 패널을 해서 뭐 별로 우리 얘기할 틈도 없었는데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당신 내려주고 난 가면 된다.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데도 그냥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면서 내렸어요. 그분이 너무 인상적으로 남은 게 뭔가 하면 남에 대해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상대방한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한번 배웠어요.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나도 누군가를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 아주 그렇게 적극적이고 강렬한 배려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한 수 배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첫인상을 아주 강하게 남기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 때만 그러겠죠. 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러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강렬하게 남기는 방법, 강력한 배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눈 이야기는요. 잊지 못할 첫인상을 만드는 비결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누구하고 비즈니스로 만나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든 좀 더 이렇게 멋지게 잊지 못할 그런 첫인상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매력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유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